네,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일단 설치 기준 한번 이제 이어서 볼게요. 소화기 설치 기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적응성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 소화기구는 이 약재 적응성에 따라서 뭐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별표 1 기준을 따라라 이런 기준이 첫 줄에 나와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설치를 암기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적응성 표를 한번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앞에서 봤던 약재들이에요. 가스기 약재, 분말 약재, 뭐 액체기 약재. 약재 종류들이 이런 A급, B급, C급 화재 때 이런 적응성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 여기에 뭐 전기실, 발전기실, 용도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워낙 그 실의 용도가 워낙 많아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A급, B급, C급으로 구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일단 가로 2번에 일단 소화기의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그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그래서 1번에 설치 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앞에서 봤던 그 적응성 표에 맞게끔 소화기를 사서 비치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로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별표 3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해서 능력 단위 기준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이제 위 3, 0, 5, 뭐 기타 100, 급악 200 이렇게 한번 공부할 건데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 뭐 1단위 이상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뭐 1, 2번 이렇게 암기하실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자, 동그라미 3번에 능력 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구를 뭘로?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장소는 기본적인 기준에 맞춰 설치를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더 설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냐면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 종류가 나열됩니다. 나중에 보일러실, 전기실, 뭐 세탁실 이런 나와요. 이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되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별표 1번, 별표 3번, 별표 4번을 이제 보실 거고 별표 1번은 앞에서 보셨던 거, A급, B급, C급 표 있는 거, 별표 3, 4번은 이제 뒤에서 한번 공부를 따로 하실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부터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소화기의 설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소화기는 어떻게 설치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각 층마다 일단 설치를 해야 되죠. 각 층마다 매층 다 설치를 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요게 이제 암기할 수치입니다. 소 2. 소형은 몇 미터 이내? 20m 이내. 그리고 대 3. 대형 소화기를 설치했다고 하면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이게 이제 소위 대3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인데 평면도가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소방도면이 나오게 되면 이게 복도도 있고 구획되는 실들도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실 내에서 이 최초에 건축에서 지었던 설계했던 요 평면도상에 있는 이 부분들이 다 뭐가 되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뭐가 된다고요? 각 부분입니다. 각 부분. 그러니까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를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소라고 비치를 했다고 쳐요. 사실은 이 소화기는 사람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는 있을 건데 소를 비치했다고 하게 되면 이 실내의 대상물 각 부분부터 걸어서 갔을 때 이렇게 걸어서 이동했을 때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내? 20m 이내가 되도록만 비치가 돼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복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복도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하게 될 때 소를 가운데에 비치를 한 거예요. 그럼 복도 끝에서부터 이 소화기까지 거리가 18m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소형 소화기까지. 이 복도 끝에서부터 이 거리가 또 18m가 나왔다고 치겠어요. 이렇게 비치를 했을 때에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화재가 났을 때 여기서 화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걸어갔을 때 몇 미터 이내에? 20m 이내 소화기 있죠? 여기 사람이 있어도 20m 있는 것이고 여기 사람이 있었어도 20m 이내에 있는 개념입니다. 소화기가. 결론은 화재가 난 걸 발견했을 때 사람이 불을 끌어 소화기를 찾을 때 걸어가서 몇 미터? 20m 이내의 소화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요 개념은 나중에 설계시공 공부하실 때 뭐 20m마다 설치할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마다 설치하는 개념은 20m하고 다음 소화기까지 또 20m 또 20m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20m마다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든 20m 이내에 소화기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
이 복도 부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80m였다고 쳐요. 80m. 그럼 송화기는 실제 몇 개가 필요할 수 있냐면 2개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80m 기준에서 가운데 딱 놓고 잘라서 요게 40m고 40m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40m 중간에다가 소를 달았다고 쳐요. 예를 들어. 그럼 이 복도 끝에서부터 20m 이내에 소화기 있는 거죠. 그죠? 가운데 사람이 복도에 있어서도 20m 이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갔을 때도 20m 이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소 설치할 수 있잖아요. 가운데다가. 그럼 요 부분 40m의 중간에 달고 요 부분 40m 중간에 설치했다고 하면 사람이 어디에 있으나 몇 미터 이내에? 20m 이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화기의 설치 수를 한 개당 양쪽으로 22에 몇 미터 커버할 수 있고 40m 커버할 수 있고 그럼 얘도 40m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화기를 몇 개? 2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마다의 해석으로 개석을 한다고 하면 최초에서부터 20m 이내에 한 개 설치하고 또 20m 설치하고 또 20m 설치하고 마지막 복도 끝나니까 설치 안 하면 3개 설치할 수 있을 건데 마다의 기준이 절대 아니란 건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2차 설계 시공할 때 한번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 필기에서는 일단은 먼저 문구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2차 설계 시공 들어가실 때는 계산형 문제로 푸는 걸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째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이 2개 이상의 만약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감옥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입니다. 거실에도 뭐 할 것? 배치할 것. 자, 그럼 일단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건축 도면이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칸막이를 애초에 설계하지 않고 여기 보면 바로 계단실이 있는 겁니다. 계단실 출입문이 이렇게 설계가 됐겠죠. 그죠? 작은 건물 볼게요. 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계단실을 한 개 만들어 놓고 방음을 한 개 만들어 출입문 한 개 만들었다. 근데 요 내부 구조를 갖다가 뭐 화장실은 있으면 화장실까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 오픈된 구조 만들 수 있잖아요. 오픈된 구조. 애초에 건축 지을 때. 그럼 이후에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칸막이 공사를 막 하겠죠. 그럼 칸막이 공사를 하고 나서는 그 칸막이 실내에서는 또 당연히 법적 기준은 뭐예요? 33제곱미터 이상 되는 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내부에 소화기를 뭐 하라고요? 추가로 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애초에 건축할 때 만약 구획된 거실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뭘 했었어야 돼요? 설계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죠. 소화기 배치를 할 때. 그 개념입니다. 소화기는 법이 뭐 할 때마다 강화될 때마다 계속 강화되는 규정을 적용을 해줘야 되고 용도를 자기 스스로 실내에서 칸막이 공사를 할 때마다 소화기는 거기에 맞게끔 비치를 해야 되는 규정을 맞춰야 돼요. 되겠죠? 그럼 일단은 33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실은 무조건 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소화기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런데 거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100제곱미터 거실이 한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층이 뭐 1000제곱미터의 한 층이었고 거기서 거실이 뭐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거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개만 비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33제곱미터마다의 기준은 아니고요. 33 이상 넘어가니까 소화기를 비치해라라는 내가 얘기인데 그럼 그 실내에서 소화기를 비치했을 때 또 그 실내에서 보행거리 몇 미터? 20m. 걸어갔을 때 항상 소형은 20m 이내에 소화기 있어야 되니까 그 실내에서 그렇게 비치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33제곱미터가 안 되는 거실은 소화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설치 안 할 수 있죠.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럼 그때 그 실내에 있는 사람이 또 출입문을 열고 튀어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복도 공용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화기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내부에서 실내에는 소화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걸어왔을 때 몇 미터 이내? 20m 이내에 소화기가 복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를 들고 들어가서 뭐 할 거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되겠죠. 그죠?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뭐 소화기 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건에 따라서 너무 복잡해요. 소화기 수를 계산하는 문제는 다만 여러분께서 현장 계시거나 혹은 실무를 하실 때 꼭 생각하실 건 어디서든 걸어갔을 때 몇 미터 이내? 20m 이내에 소화기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이 이제 10평 이상 되면 일단은 소화기 한 개는 비치하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비치해놓고 나서 그게 그 비치한 위치가 만약 실 가운데 비치할 수 있는 구조였고 실 코너 각 곳곳 부분에서 다 20m 이내에 있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비치를 했을 때 그 실내에서 20m 이내에 비치가 안 되면 보행거리가 안 되면 추가로 뭐 하자고요? 더 비치를 하자. 그런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